좋아요, 구독! 이번 주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과세의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소득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 등 각종 인프라가 미비해 지금까지 2차례 연기됐는데요. 과세 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다시 한번 과세 연기를 제안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견에 동의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소위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일단 심사 보류됐습니다. 관련 논의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사임 확정 소식입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히며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를 압박해오며 크립토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갠슬러 위원장을 해임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업계에선 갠슬러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솔라나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기반의 현물 ETF의 승인을 점칩니다. 갠슬러 위원장이 그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강조하며 이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승인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잇따라 SEC에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시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솔라나의 경우 주요 운용사 바네크와 21쉐어즈, 비트와이즈 등이 모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리플과 SEC 간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EC는 리플이 증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증권성 혐의가 먹혀지면 리플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갠슬러에 이어 차기 SEC 위원장으로 오른 후보로는 부디기엔 베이커 호스테틀러 파트너 변호사, 폴 애킨스 전 SEC 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인사들입니다. 트럼프 인수위는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업계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뉴스도 미국 소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내 가상자산 정책 전담 직책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수위에선 이 역할을 맡을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 가상자산 전담 직책이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 트럼프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방증하는 일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신설 연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직책이 트럼프 당선인과 직통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월 미국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기조 연설을 맡고 관련 업체 경영진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직접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출범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IT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입니다. 25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주 5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내는 것보다 더 매입해서 보유량을 늘리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주 매입한 비트코인은 총 55,500개로 평균 매수 단가 98,000달러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까지 38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약 1.8%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일러 회장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59.3%에 달합니다. 그는 이는 주주들에게 약 11만 2,125개의 비트코인을 순이익으로 제공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약 112억 달러의 순이익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넘어서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산 다각화 전략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3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안건을 올리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며 비트코인은 금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비트코인 수익률이 금을 앞지르며 금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골드플라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금은 2%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48% 올랐습니다. 글로벌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그룹의 니겔 그린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자산 다각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기관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러 회장도 상승장에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은 해외 비트코인 투자 성공 사례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형편으로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은행의 실명 계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도 허용되지 않아 간접 투자 역시 어렵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이달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고 법인 계좌 허용, ETF 승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소식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출금을 중단하며 논란을 빚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금 정지 조치 및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 신고는 내년 2월 21일까지 진행되고 3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채권 조사도 진행됩니다. 델리오는 사용자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운용하며 수익을 발생시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을 영위해온 예치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지난해 6월 14일 갑작스럽게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델리오는 앞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회생법원은 계속 기업 가치가 상상 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 절차가 채권자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앞선 20일에도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